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차입니다. 자, 주택관계법규 오늘 배우시러 오셨습니다. 책이 나왔습니다. 두껍죠? 책이 두꺼운데요. 책에서 한 절반, 아니면 3분의 1만 하시면 합격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 강의 노트 나갔죠. 강의 노트인데 제가 이 빔을 쏩니다. 빔을 쏘는데 이건 뭔데 다음 주부터 빔은 복습용만 딱 쏩니다. 그래서 본습할 때는 판서하고요. 책을 보고 복습용으로 간단하게 빔을 딱 보면서 이제 전 시간에 하셨던 내용들 복습할 내용들이죠. 그래서 판서 노트 이걸 잘 활용하시면 핵심이 다 담겨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살펴보십시오. 자, 일단은 첫 뵈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조민수랍니다. 조자 민자 숫자 서서 강의합니다. 이 차에 포함되어 있는 바로 관계법규입니다. 관계법규. 주택관리와 관계에 대해서 관계에 있는 법규정을 배우십니다. 이 주택관리입니다. 주택관리와 관계에 있는 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보시면 건 1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13가지 법률만 따로 선별해서 우리 시험 과목에 포함을 시켜놓았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단행 어떤 자격증시험에서 가장 많은 법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법이 우리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시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치 중요하니까 많은 어떤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시는데 일단 제 2차는요. 1차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만 2차를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요. 아시겠지만 7월달 중순에 보죠. 저 2차 시험은요, 보통 9월달 말 또는 10월달 초순경에 이렇게 시험에 봅니다. 그래서 확정은 안 됐지만 보통 9월 말 10월달 초입니다. 그래서 1차를 보시고 2차를 보시면 한 10주 정도의 시간 동안 2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1차 하실 때 초반부에 함께 동시에 또 해놓으시고 나중에 7월달에 1차 합격하신 이후에 오시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11월, 12월 과정을 진행합니다. 기본 과정입니다. 기본서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 또 3월달은 알 수가 없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심화 과정에서 또 다시 공부를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달, 5월달입니다. 요 4월달, 5월달, 6월달, 또 7월달까지는요, 1차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7월달까지 와서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해서 2차만 집중적으로 한 주에 이틀씩에서 수업을 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11월, 12월은 1차, 2차 동시에 공부를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1, 2월, 3월달은요, 우리가 하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3월달입니다. 뒤에 있는 좀 작은 법률들인데 빼고요. 1월달, 2월달 요 과정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1월달, 2월달까지는 같이 동시에 1차, 2차를 같이 보시고 나서 3월달부터는 선택적으로 1차에 집중하시면 이 사실상 1년 만에 합격하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어쨌든 이 연중 과정에서 2차를 한 번 정도 과정을 또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편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1차 집중, 2차를 아예 보지 않으시고 이때 하면 충분하다라고 간혹 1차 생들이 말씀하십니다. 예,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죽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동시에 해놓으시면 편합니다. 그런 부분 아시고요. 일단은 제가 좀 아시겠지만 조금 말투가 좀 지방색이 좀 있습니다. 지방의 사투리를 좀 제가 몸에 배워가지고 안 바뀌네요. 그래서 지방색이 좀 있으니까 이런 말투에 대한 어떤 적응을 좀 빨리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편합니다. 그래서 말투가 약간 빠르면서도 지방 사투리가 조금 튀어나온다.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살펴봐 주십시오. 자, 우리 2차 관계법규 13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법규입니다. 법규는요, 주택입니다. 주택의 어떤 공정한 어떤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관리자로서의 어떤 소명을 위해서 규제하는 법을 배우신다 보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률을 모아놓은 것이 관계법규라는 어떤 과목입니다. 그래서 규제합니다. 규제요. 그래서 전국 단위에서 주택에 관해서 통일적인 규제를 합니다. 누가 하느냐 하면요, 이 법의 하명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로 규제의 제일 책임자이고요. 다시 또 위임했습니다. 위임해가지고 이것을요, 전국 단위에서 규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크다 보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 해가지고 이 특별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도 단위로 다시 위임해서 또 관리케 합니다. 그래서 특광도 단위의 책임자가 누구냐 부를 때 요중에 묶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묶어서 잘 부려요. 그래서 시도,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시도지사가 중간 단계에서 각종 어떤 또 책임을 위임받아서 또 관리를 또 하고 있고요. 다시 또 보시면 서울특별시 밑에 보시면 각종 어떤 26개 구가 있어요. 구청이 있어요. 구가 있습니다.
인천시 보시면 구가 있습니다. 인천시는요, 강화군, 옹진군도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요, 도 보시면 군 참 많죠. 가평군, 청평군이 있습니다. 다시 도 밑에 보시면 각종 어떤 시가 있습니다. 구군시라 불러요. 그래서 요쪽 책임자가 누구냐? 반대로 해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단계 3단계입니다. 요 단계 나뉘어서 각종 주택 정책을 집행합니다. 관계법규는 말입니다. 이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규제하는 법입니다. 규제하는 법. 그러니까 규제하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 법규를 볼 때는 말입니다. 난 개인이다 라고 보지 마시고 난 소장이다. 또요, 나는 구청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편합니다. 편하죠. 그러니까 이 법을 딱 배우실 때는 민법 배울 때 많이 바꾸자. 민법과는 틀립니다. 민법은 사적인 관계지만 우리 법규는 말입니다. 공적인 관계 해가지고 행정청에서 규제하는 법이다. 그래서 행정청이다. 또 소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이것이 빠집니다. 나는 입주민이다. 입주민이다 보시면 안 빠집니다. 알겠죠? 소장이다. 나는요 또 구청장이다 보셔야 법규는 빠진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보시면 법규의 모든 법문의 앞부분 보시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란 말이 법문의 앞에 딱 나와 있는 주어에 나와 있는 것이 한 3분의 1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하는 법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장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항상.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요, 물론 저기 제주도 특별자치도, 세종시 특별자치시가 있어요. 이것들은 시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구군시가 없어요. 어떤 분이 있답니다. 제주시가 있던데, 예. 그 시는 요 시가 아닙니다. 구군시라고 하는 요 행정에 어떤 권한 할 때는요, 주민이 뽑아야 돼. 자치권이 있는 주민이 뽑는 구청장만 포함돼. 이쪽은 그런 것을 두지 않고 있어. 그래서요, 요 시군 구청장이라는 표현 앞에 보시면 항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여기에도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이렇게 부릅니다. 다 포함돼요. 다 포함돼. 다 포함되니까 이 문장은요, 있든지 없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단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이 3단계의 어떤 책임을 나누어서 주택정책을 집행하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법이죠. 법 배웁니다. 법을 딱 배우시는데 이 법률이 참 많죠. 한국의 법 종류가요 13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요, 딱 10분의 1, 100분의 1, 13개 법을 딱 배우신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입니다. 법률을 이제 배우십니다. 법률. 요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만들게 되어 있죠. 이 법률 사항이 또 많지만 이것도 다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법률의 일정 사항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행령, 법률 시행령에서 또 위임을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것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령. 대통령령과 해당 법률의 시행령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렇죠? 법률 시행령 무슨 주택법 시행령 하면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해두면 시행령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이것도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세한 사항들 위임하기 위해서 법률 시행 규칙, 법률 시행 규칙이라고 해서 또 다시 법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묶어서 법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법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법령을 배우십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배웁니다. 시행규칙은요, 행정 각 부처에서 발표합니다. 행정 각 부처에서.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다시 행정 각 부에서 령을 발표한다 해서 부령, 이렇게 부릅니다. 또 총리가 발표한다. 총리령, 이렇게 부릅니다. 총리령 다 시행규칙이다 보면 됩니다. 이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13개 법률에 있는 시행령과 규칙을 다 합하니까 약 4000개 정도의 법 조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법정이 참 많습니다. 4000개 어마어마합니다. 그 4000개가 다 포함되었다면요, 이 책에 10배가 나옵니다. 10배. 그래서요,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 또 필요한 것만 딱 선별해서 집어넣었다. 그 내에서만 시험에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4000개에서 10분의 1, 400개만 딱 보시면 충분하게 너절하게 80점 이상은 다 득점을 해내십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들 민법도 법 조문 많죠? 민법의 3배입니다. 3배. 법 조문수가. 글자 수는요, 민법의 50배입니다. 50배. 글자의 수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많은 법을 배우시는데 다 볼 필요는 없다. 선별해서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책은요, 1년만 하시면 충분히 땁니다. 1년만 하면. 1년만 딱 해서 따시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최소한 30년 이상의 젊은 분들 장시간, 적어도 나이가 있으셔도 20년 이상 앞으로 더 일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주어집니다. 제가 꼭 따놓으십시오. 제 아내도 저기 노원 쪽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참 보수 좋고요. 일 편하고, 빨리 퇴근하고, 주말 다 쉬고, 좋습니다. 노원 쪽이, 한국에서의 노원 쪽이 제일 임금이 박합니다. 제일 싸요.
막 그 소리에 있으려고 막 스스로 막 뭡니까 막 지금 많이 모이니까 싸지죠. 그런데 산을 넘어요. 이 산을 딱 넘어간다. 별예 저기 마석 가시면요 임금이 플러스 100만 원 올라갑니다. 100만 원. 우리 와이프가 지금 280만 원 딱 받는데요. 100만 원 합치면 380만 원 받죠. 그래서 한 차를 좀 몰고 30분 간다 해서 저 시외로 간다 하면요 갈 곳이 참 많고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불러 뭐 철벽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울산 가시면 경남 울산 가시면 울산시는요 기본 초봉이 전체 울산시 전체가 330개 단지가 있는데 전부 다 기본 초봉에 보시면요 기본 350입니다 출발이. 그래서 거기 경력자 한 80년 이상 했죠. 전부 다 500 받습니다. 500마다. 그래서 지방 갈수록 일정이 하실 분이 귀합니다. 귀해. 그래서 서울시 말고 벗어나서 또 이거 제가 볼 때 농촌 귀촌한다. 귀촌해서 농사 짓습니다. 이거보다는요 그 귀경합니다. 귀향하는데 귀향해서 해당 그 도시에서 또 소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딱 두고 가시면요 나중에 귀향을 해도 그 지역의 아파트에서 근무할 수 있죠. 그래서 괜찮은 어떤 직종이다. 기본 75세는 지금 기본으로 갑니다. 기본 가요. 75세는 갑니다. 앞으로는요 80세 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딱 따놓으시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안심 나의 노인생이 주어진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해서 보십니다. 강의 법규를 바라볼게요. 그럼 법규가 무엇이 있느냐 보겠습니다. 법규에 우리 시험에 포함이 되어진 법들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주택관리사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알자 해서 주택에 관한 법률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이것은요, 그냥 단독주택 얘기 안 합니다. 집단주택, 단지, 주택 단지만 가지고 이 법에서 이야기한다. 30개 이상 한 번에 건설될 때 단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30개 이상 한 울타리에 있는 현재 집단주택에 관한 법률이 바로 주택법 첫 번째 나오는 법률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법이 또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관리법이란 또 법을 배우신다 보면 돼요. 이것도 이제 주택법에서 8문제가 나옵니다. 관리법에서도 8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 88, 요 16문제 전부 다 관리 실무에서 얼추 요 내용의 한 3분의 2를 또 공부를 또 따로 하십니다. 하시니까 중복되어서 배우신다 해서 복습이 저절로 왔다 갔다 되어진다. 법규와 실무는요 복습이 절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럼 세 번째 보시면 자 여러분들 민간 임대 주택 단지에 근무하십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 사업자가 하는 민간 임대에 관한 법률 요것도 배우시는데 요것은 2개 시험에 나옵니다. 2개 나오고요. 자, 우리 영구 임대 등의 공공 임대에 또 근무하십니다. 그래서 공공 임대와 공공 분양을 다 포함해서 공공주택법이란 또 법을 배우십니다. 요것이 또 2개 나오죠. 요건 다 목차 볼까요? 여러분 목차에 보시면 법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제가 썼는데 보시면 각 법 앞에 체계도가 잘 나와 있으니까 항상 거기 참고하셔서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차를 딱 보시면 목차 첫 번째 한 가운데쯤 보시면 앞부분에 딱 몇 장을 넘기시면 목차가 나오면 이 책의 차례에서 나오네요. 1파트에서 주택법, 2파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3파트에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법 파트가 쭉 나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4파트 해가지고 공공주택특별법도 보이네요.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자, 모든 주택들 건물에 포함됩니다. 다 건물이다. 건축물 탄생과 건물 안전사항이 담겨 있는 건축법이란 또 법을 배우십니다. 이것은요, 7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나와요. 그 다음에 6번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비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재개발, 재건축할 때도 단지가 막 나옵니다. 할 때 그 정비사업 일체를 얘기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란 또 법을 배우십니다. 이것은 시험에 2개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은평 뉴타운이라고 부르죠. 또 왕십리 뉴타운입니다. 이것이 뉴타운 사업은요, 정비사업을 모아서 크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장만 살짝 넘어가시면 이제 정비사업에 관한 정비사업을 또 크게 한다 해서 바로 뉴타운 사업인데 그 사업의 명칭이 뭐냐? 7번에 있습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을 위한 법률,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란 또 법을 배우신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개 이렇게 한 개 시험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가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하십니다. 특히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방시설 관리하십니다. 이때 소방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하느냐. 소방활동법이 담겨있는 소방기본법이란 또 법을 배우십니다. 아주 쉬워요. 이것은 한 개밖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 하고요. 그다음에 소방시설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관리하자에서 소방시설에 관한 법률을 배우시는데 요건 2개 나옵니다. 그런데 암기가 할 것이 좀 많다. 암기 좀 하시면 금방 점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 10번째 가보시면 10번째는요. 이제 나와있죠. 자, 아주 위험이 큰 것들입니다. 규모 커서 그 다리, 교량, 철도 엄청 큰 것들 정밀하게 관리됩니다. 그래서 일체 다 부를 때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시설물. 요 시설물 안전관리해보자. 시설물법이란 또 이걸 또 배우십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요거 시험에 2개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에 오른편 가보시면 단지에 다 보시면 승강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강기 엘리베이터 관리하자에서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또 법을 배우시는데 이것도 시험에 2개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자, 전기시설도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전기시설 관리사항이 담겨 있고 전기사업 절차가 담겨 있는 전기사업법이라는 법입니다. 전기사업법 이것을 배우시는데 이것도 시험에 2개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보시면요. 구분 소유해서 관리하는 건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인데 주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주인이 다른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을 해서 요 집합 건물법이란 또 법을 배우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또 한 문제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공이 마음 문제, 합쳐서 마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마음 문제가 나옵니다. 각기 마음 문제가 나오는데 이 마음 문제 구성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2차는 말입니다. 객관식 오지 쓴다. 객관식이 26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입식 주관식인데 빈칸을 채우는 기입식인데 이것이 14개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합쳐서 마음 문제. 그래서 이 차는요, 암기를 정확하게 해야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요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입식이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쉬운 용어만 나옵니다. 14개인데요. 이것이 아니다. 객관식 24개, 이것이 16개인데요. 이 중에서 아주 쉬운 것이 10개 나옵니다. 아주 쉬워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것이 6개 나옵니다. 이거 포기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 24개 맞춰도요, 60점. 16개 틀려도 60점입니다. 60점. 틀릴 거 좀 탁 버리면서 보시면 쉽게 점수가 나온다. 근데 이 점수가 안 됩니다. 저희는 80점 정도가 배침이 복귀에서 나와야 됩니다. 실무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복귀에서 80점. 복귀는 전략 과목입니다. 여기에서만 100% 다 나옵니다. 안 되면 이 책 한 것만 통째로 외우시면 마음 문제 그냥 맞는데 외우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쭉 되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1월, 12월 총 8주죠. 8주 동안에 일단 기본적인 과정을 딱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저기 됩니까? 우리 1, 2, 3월 달 또는 1, 2월 달에서 곱하기 한 3분의 1을 더 합니다. 3분의 1 더 해가지고요. 충분히 12주 나오니까 다 볼 수 있습니다. 딱 보시고 이제 1차 집중하시고 다시 이 책 들고 7월 달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10월 말까지 들고 갈 책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주택법인데 한 장을 살짝 넘어가니까 나옵니다. 주택법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한눈에 보기에서 체계도입니다. 체계도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체계도 이걸 딱 보시면 핵심 체계도이자 핵심적인 사항이 문구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체계도를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페이지에 있는 것이 바로 체계도. 각 법마다 앞에 체계도 있으니까 활용을 잘 해주십시오. 자, 이제 바로 24페이지에 주택법 바로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이 차는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차는요, 수업 시간만 나오시고, 이 차는 복습은 하지 마세요. 이 차는 수업 시간만 나오십니다. 제가 알아서 전 시간 내용들, 다음부터 복습을 합니다. 제가 복습을 딱딱 할 테니까, 제 복습들만 가시고, 보아만 넣으시고요. 공부를 이 차는 열심히 하지 마세요. 공부는 1차 위주로만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다. 아시겠죠? 민법, 회계원리. 지금부터 1차 위주로 수업 시간 빼먹지 마시고요. 빼먹어도 법규라든지 실무를 빼먹으십시오. 알겠죠? 1차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1차는 계속 나오시면서 1차지로 공부를 계속 하십시오. 민법을 보시고 회계를 풀어보시고. 2차는요, 수업만 나오시고 까딱 하시면 됩니다. 복습 절대 하지 마시고 2차는 예습도 지금 하지 마세요. 7, 8, 9 때 가서 할 일이고, 지금은요, 복습, 예습 일치를 하지 말고 수업만 나와서 수업 시간에 듣고 수업 시간에 이해되면 이해되고 아니면 헐려버리세요. 막 찾으려고 열심히 2차는 하시면 안 됩니다. 1차는 민법과 회계원리는 막히면 해결을 해야 됩니다. 2차는 해결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이것이 2차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알아서 복습을 다 합니다. 따라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합니다. 자, 주택법 보겠습니다. 이제 24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제가 또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 보시면 제가 활용을 잘 하는데, 카페에 자료가 다 올라갑니다. 학원서도 나오지만, 학원서 나올 때는요, 흑백입니다, 흑백. 근데 카페 가시면 칼라판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칼라 프린트 있으면 딱 출력하시면 이쁘게 빨간색, 파란색 구분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페가 있는데요. 다음입니다, 다음. 요 다음에 가셔서 조민수만 치시면 카페가 나옵니다. 다음. 이 다음에 가셔서 조민수만 딱 치면요, 카페가 나온다. 조민수 법규 치면 카페가 나옵니다. 그렇죠? 뭐 강의는 좀 그래도 자료는 한국에서 제일 좋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자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 자료 보고 합격했다는 분 참 많이 있습니다. 강의는 안 듣고요. 그래서 그만치 자료가 풍성하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4페이지에 주택법 가볼게요. 총칙입니다. 단원 열기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주택법은 건축물 중에서 집단주택과 대지에 관한 특별법 소개를 갖는다 해가지고요, 8명이 출시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총칙에서 매년 2개, 3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법률 주택법부터 보십니다. 항상 모든 법을 딱 볼 때는, 법을 볼 때는요, 법의 체계입니다, 체계. 법의 체계. 구성을 좀 아시면 편리합니다. 그래서요, 이 법은요, 첫 번째 보시면 총칙입니다. 총칙에서 주로 어떤 주요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합니다. 총칙에서. 여기서 2개 또는 3개 항상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시면 주택의 건설입니다. 단지의 건설, 주택 단지의 건설하는 어떤 사항이 쭉 나옵니다. 건설에서 보시면 건설할 수 있는 자, 건설 주체, 또 건설하는 절차, 사업계획 승인 등이 나옵니다. 다음 배웁니다. 절차. 그 다음에요, 건설할 때 건설 촉진 대책, 건설 혜택, 촉진 대책이 나옵니다. 주택의 건설 주체, 건설 절차, 건설 촉진 대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기준 또 있는데 요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편에서 보시면 한 3개에서 4개까지 이렇게 시험에 절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에서 꼭 1개 나옵니다. 건설 절차에서 한 2개 이렇게 나옵니다. 촉진에서 1개 이렇게 보통 나오고, 건설 기준 요것은 실무에서 나오고 우리 법규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해도, 안 나와도 공부는 심화 때 합니다. 우리 법규는 안 나와도 실무 나오기 때문에 기준이 몇 가지는 제가 공부를 또 합니다. 같이요. 또 세 번째 가보시면 주택단지의 분양, 공급 마음대로 못합니다.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건요, 주택단지를 마음대로 입주할 수 있다. 막 투기죠. 투기. 엄청 몰리면 투기를 막기 위해서 공급 질서, 분양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국가에서 펼치는 공급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분양가, 무슨 상한제, 또 보시면 저기 조정 대상 지역, 투기관리지구 등이 나오고요. 공급자들, 분양 치는 분들 회사에서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각종 어떤 보시면 분양 견본주택을 설치할 때부터 책임이 막 붙습니다. 또 입주자분들 투기하지 마라. 그래서 당첨되기 전과 당첨되고 난 이후에 또 질서가 있다. 아무튼 나중에 배우십니다. 그래서 공급하면 국가, 정책, 공급자의 책임, 입주자의 책임에서 4가지 파트가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한 개가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1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째입니다. 주택단지의 재건축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부는요, 리모델링을 좋아해요. 리모델. 그래서 리모델링에 관한 사업 절차가 나옵니다. 요거 1개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 보칙과 벌칙 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주택 자금과 무슨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것이 별도 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임대부에서 1개 기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합해서 배부는 틀리지만요, 대체로 8문제에서 이렇게 이쪽에 1개, 2개, 이쪽에 3개 또는 4개, 이쪽에 1개, 이쪽에 1개 이렇게 해서 배분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구성이 쭉 되어져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죠. 주택법과 여러분들이 공동주택관리법하고요, 또 건축법 요 3가지 법률은요, 공부를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요 3법만 가지고도 8문제, 7문제 배점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혹시나 공부를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3개 법만 공부하시고 딴 거는요,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공부하신다.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요 3법만 가지고 공부를 해놓으시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해서 이렇게 딱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주택법 총칙 첫 번째 나옵니다. 총칙에서 책에 지금 나와 있죠. 자, 일단은 1번 보시면
모든 법에는요, 재정 목적을 먼저 1조에서 얘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1번 보시면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하면 안 됩니다. 주택시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용어 정의에서 목적에서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온다면 주택의 건설 줄을 것이고요, 공급 줄을 것이고, 주택시장의 관리를 여기를 별표 따가세요. 주택의 관리가 아닙니다. 주택시장의 관리입니다. 주택관리는 따로 법이 있죠. 법이 있으니까 주택시장의 관리다. 체크 따가세요. 그래서 시장관리지 주택관리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따로 있어. 이게 주택시장의 관리. 이 부분 중요합니다. 주택시장의 관리지 주택관리가 아니다. 체크를 딱 해놓으세요. 이 목적을 위해서 만든 법이다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유조부터 쭉 나오네요. 그래서 주택법이니까 첫 번째, 그러면 주택법상의 주택, 이것은 또 무엇이냐, 이렇게 첫 번째 의미를 또 띄웁니다. 주택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래서 정의 볼게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그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주택은요, 나의 세대의 구성원들, 세대원은요, 주민등록상의 어떤 부분 묻지 않습니다. 호적이 아니고 살면 돼요. 같이 모여 산다. 삼촌, 고모, 이모 다 포함됩니다. 그 집에 덜 붙어 사는 분들 다 포함돼요. 그래서 삼촌, 고모, 이모 싹 다 포함시킵니다. 세대의 구성원들.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같이 호적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세대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할 수 있는 건축물, 독립된 주거생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면서 또 거기 딸려있는 부속 토지를 말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함한다. 이 말 중요합니다. 장기간. 일단 먼저 독립주거 형태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뭐냐? 취사기능, 주방, 시설, 이것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밥을 할 수 있는 구조물. 뭐냐? 독립주거, 화장실 아닙니다. 밥을 할 수 있는 시설, 취사시설, 이것을 갖춘 것이 독립주거입니다. 그래서 취사시설, 주방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있는데 단기 임차해서 주방 있는 건물 참 많이 있죠. 뭐 있습니까? 펜션, 콘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적어도 6개월, 1년, 좀 길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주민등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장기란 말입니다. 장기. 그런데 장기 투숙하는 여관이 있어요. 안 됩니다. 독립주거 형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요, 독립주거 형태 갖추고 있는, 취사기 있는 이런 건물에 장기 투숙하면 주민등록 납니다. 그러니까요, 장기간 취사기능 갖춘 건물 전부 다 쓰든지 일부 쓰든지 같이 봅니다. 그런데 여기 딸려있는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라는 지문이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딸려있는 부속 토지를 말한다라는 말은요, 포함시킨다. 제외한다.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포함되면 됩니다. 그래서 세대 구성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그 전부와 일부 또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해서 포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용어 중에도 중요합니다. 보십니다. 그런 주택이 다시 보니까요. 보세요. 주택법은요, 주택하면 단지 30호 이상 단지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지가 아닌 것은 이 법은 언급을 거의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단지급이 나올 때도 보시면 단독주택 단지가 나올 수 있고 다시 공동주택 단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또 구분을 딱 하네요. 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법문에 또 표현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큰 차이점이 거기 법문에 서술이 사실 되어져 있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십니다. 단독주택이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진 주택을 말한다. 되어 있죠? 한 세대원이 한 건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 내 식구들만 살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이것이 원래적인 의미의 단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요. 보시면 여러분들 단독 공동의 큰 구분은 있습니다. 소유입니다. 소유 개념으로 구분한다 보면 돼요. 소유다. 합니다. 소유한다. 그래서 단독은 한 사람이 한 명이 등기쳐서 소유합니다. 단독은요.
요 집에 임대인이 몇 명 살든 묻지 않습니다. 그 건물 통째로 내 혼자 단독으로 소유했다. 단독주택입니다. 그런데 공동은요. 공동은 뭐냐? 복도 계단 등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공용 부분이 있는데 공용 부분 말고는 또 별도 독립되어진 부분들 별도 보시면 구분했습니다. 구분해서 소유했다. 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한 명이 전체 건물을 단독 소유했다. 그런데요, 공동주택은 복도 등은 같이 쓰지만 각기 공간 102호 구분해서 소유했다라는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공동은요, 집합건물 구분 등기 쳤다. 단독은요, 혼자 단독 등이, 단독 명의입니다. 단독 명의. 그래서 단독 소유, 구분 소유의 차이점입니다. 알겠죠? 본문의 표현보다는 실질적인 의미는 단독 소유 또 집합 건물 등에서 구분해서 소유했다. 구분 등이 쳤다. 구분 소유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런 단독에 또 다시 구분이 딱 되어진다랍니다. 세 가지로 구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보시면 좁은 의미의 협의에 단독 주택이 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 보니까 다중주택이 있다. 또 세 번째 보니까요, 다가구 주택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단독은 다시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과 다중주택과 다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은 딱 보시면 다시 또 구분합니다. 해요. 그래서 아파트가 있더라.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있더라. 다세대가 있더라. 이렇게 이 법은 구분합니다. 물론요, 나중에 배우십니다. 건축법은 하나씩 더 끼웁니다. 그건 그때 가서 하는 말이고요. 이 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건축법 하나 더 있어요. 건축법은 여기에 공간, 또 기숙사 있습니다. 그건 그 법 문제고, 이 법은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이 법은 세 가지. 단독, 다중, 다구, 공동은 아연다까지만 있다랍니다. 자, 이제 설명합니다. 단독의 단독은 무엇이냐? 협의의 단독입니다. 내 식구들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내 식구들이 거주하는, 나의 식구들이 거주하는 이 건물 자체의 목적이 뭐냐? 나의 식구들만 산다는 말입니다. 규모는 묻지 않아요. 아주 큰 궁궐도 나올 수 있고요. 규모 작은 움막도 나올 수 있어. 나의 식구들만 사는 공간이다. 그 집에 도우미가 있다 없다 묻지를 않습니다. 나의 식구들 거주 공간, 나의 구성원들, 나의 가족만 사는 곳이 단독입니다. 규모를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중과 다가구는 내가 소유한 주택을 뭘 합니까? 둘 다. 뭘 하겠습니까? 다중과 다가구는요, 내가 소유한 집을 뭘 합니다. 뭘 해요? 임대치입니다. 알겠죠? 내가 소유한 주택을요, 다중, 다하고 둘 다 임대하는 형태, 공간 일부를 임대를 하고 있어요. 구분 소유가 아니고 임대만 칩니다. 저요. 그런데 다중은요, 학생이나 자취생 한테 임대칩니다. 가구는요, 가구 없이는 하기 힘들지요. 자, 그런데 임대치는데 큰 차이 있습니다. 큰 차이점이 뭐냐? 주방시설, 독립주거형태, 주방시설, 독립주거형태 갖추지 않고 임대친다 다중, 갖추고 임대친다 다가구, 싱크대 넣고 친다 다가구, 싱크대 없다 다중. 같은 원룸이 나와도 안에 싱크대 있으면 다가구, 싱크대 없으면 다중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독립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 다중이고, 가구는 독립주거형태를 갖춰야 돼요. 싱크대를 넣고 임대친다 뭐다? 가구. 싱크대 안 넣었다 다중. 근데 다중 해놓고 가보시면 싱크대 다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알겠죠? 다중인데 싱크대 있어. 단속나무는요, 가스 막히고 싱크대 떴습니다. 단속 끝나죠? 다시 집어넣고 싱크대에 붙입니다. 가스 붙죠. 다중도 실제는요, 싱크대에 넣지만요, 등기 칠 때 다중은 싱크대에 넣으면 안 돼요. 원래 원칙은. 근데 독립주거형태 갖추었다. 다가구 아니다. 다중. 싱크대에 있다 없다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서 규모도 제한, 규모. 보세요. 요 두 가지 다중과 다가구 임대 칠 때 공간 임대하는 청수가 제한받습니다. 3개청. 3개청까지만 임대 칠 수 있어요. 주인집을 포함해서. 그래서 둘 다 3개청 이하만 임대가 가능하다.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이쪽은 좀 작다 크다 해서 한 동 건물 속에 요 다중은요 33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할 수 있다. 주택으로. 그런데 다가구는요 660제곱미터 이하이다. 더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둘 다 3개청까지만 임대 공간 주인집을 포함해서 활용하는데 주인집 포함됩니다. 그런데 거기 주인집을 포함해서 이쪽은 여러분 아시죠? 3.3제곱미터가 뭡니까? 한 평이죠. 한 평에만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쓰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런 말 법문의 표현 절대 없습니다. 전부 다 제곱미터입니다. 이쪽은 100평, 200평이라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규모가 좀 큰 주방을 넣은 임대하는 형태의 건물, 뭡니까? 다가구. 규모가 작으면서 싱크대 없는 방실만 임대한다. 다중. 다 합하면 100평 이하이다. 다중. 200평 이하이다. 다구.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수와 계층이 같은 말 아닌 거 아시죠? 청수와 계층은 같은 말 아니에요? 지금 본문의 표현은 세계층이야죠. 세계층. 자, 봅니다. 자, 건물 볼 때 다 보십니다. 지상. 여러분, 지하층. 땅 속엔 지하층은요, 청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이 건물 볼 때 1층, 2층, 3층, 4층, 몇 층입니까? 5층이죠. 1, 2, 3, 4, 5. 5층짜리 건물입니다. 아시겠죠? 1층의 쓰임새가 뭐냐 보니까 1층이 약국으로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다음에 배우십니다. 다음에 두 번째, 조그만 어원, 어로 쓰고 있다랍니다. 어원, 소아과 어원, 내가 합니다. 이 어원, 소아과 어원장이 건물 주인입니다. 자기 집을 위에 딱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밑에 두 개 층은요, 301, 301, 401, 402 해가지고 임대해서 주택으로 임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건물이 보시면 5층이죠. 5층인데 주택은 몇 개 씁니까? 3개 층이지. 주인집, 임대집, 3개 층이죠. 이럴 때 계층이 남았습니다. 5층 가운데에서 3개 층을 주택으로 쓰고 있네요. 이럴 때 요 3개 층에 등기부 딱 띄보면요, 요건 다 중 또는 다 가구가 뜹니다. 싱크대에 넣으면 다 가구, 안 넣으면 다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5층이다. 5층인데 5층 중에서 3개 층 이하만 주택으로 쓰는 건물을 말합니다. 할 때 계층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시면 본문의 표현 보세요. 자, 우리 책을 딱 보시면 다중주택에 보시면 다중에서 3번 딱 보시면 한 개의 동에 주택 쓰는 바닥 면적 합계 330일 것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다. 3층과 3개 층은 큰 차이가 납니다. 외행상은 이거는 5층입니다. 주택은 3개 층을 쓸 때 계층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또 볼게요. 자, 일치하는 빼고요. 약국 면적이 얼마냐? 보니까 약국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요, 약국 면적이. 어원 면적이 아니라 어원도 보니까 100제곱미터가 나왔다랍니다. 좀 작죠? 이 밖에 200이 나왔습니다. 200이 나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요 301호, 100. 302호 100입니다. 합치면 200이죠. 요 3층은요. 4층 보니까 요쪽도 100을 쓰고 있습니다. 요 주인집은 200 다 쓰고 있습니다. 다 쓰고 있어. 크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 200, 요쪽에 100, 이쪽에 100, 합쳐서 200. 100, 200. 요 200이 뭐냐? 1층 약국 바닥 면적은 200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층 어원 바닥 면적은 200이다. 합니다. 3층 301호 100, 302호 100인데 합하면 또 200이죠. 2층, 3층 전체 바닥 면적, 역시 바닥 면적은 다 합치면 200이다. 4층도 바닥 면적 합하면 다 200이다. 5층도 바닥 면적은 다 합하면 200입니다. 그래서 요 한 층에서 200이 뭐냐? 바닥 면적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요 건물의 바닥 면적을 전부 다 합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000 나오죠. 1000 딱 나와요. 이것이 뭐냐 부를 때 건물의 연면적이다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건물의 토탈 다 합한 면적은요, 항상 부를 때 연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요, 연면적이 1000입니다. 그런데 요 1000제곱미터 연면적, 요 가운데에서 주택으로 서는 3개 층까지 이하의 바닥 면적만 합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200, 200 합하면 600이 나오죠. 이럴 때 보시면요, 주택 한동 건물 속에서 주택으로만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는 지금 보시면 600이 딱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보니까 여기 3개 층 이하 주택으로 쓴다. 660제곱미터 이하, 300은 초과했죠 이미. 그러면 이 건물은요, 뭐가 되나? 이쪽은 다 가구가 되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행상 층수 일부 뺄 때 계층, 전체 건물은 연면적, 일부를 띄어서 물을 때 바닥 면적의 합계,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해서 보시면, 이 건물 보시면 다중은요, 싱크대 안 넣고 임대 친다.
다음으로 싱크대에 넣었다. 그러면서 한 주인이 요 건물 관리해서 임대하는데 보니까 전체 주인집을 포함해서 3개층까지 이하를 쓰고 있다. 주죠. 그러면서 3개층까지 이하만 쓰는 그 주택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 이것이 다중은 좀 작아야 돼. 100평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 다중은 다가오는요 6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해서 불대 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칸에 있는 것만 보입니다. 딴 거는 일단 통과하세요. 다음에 1절자를 조금 더 확대하게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뭐냐? 건물 부분들 별도에서 구분해서 등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또 무엇이냐가 나옵니다. 아파트는요, 주인 다른 집들이 이 건물 청수는 안 보래요. 100층짜리 건물이어도 그 안에서 주택이 5개 층 이상 쓰면 전부 다 아파트가 됩니다. 보시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 딱 나와있죠. 건물 층수 가운데에서 주택으로 쓰는 부분만 띄어서 보니까 5개 층 이상이 나왔다. 아파트가 된답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주 높습니다. 복합 건물, 상가, 저기 백화점 있습니다. 또 업무 시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아파트가 또 껴 있고요. 위에 호텔도 껴 있습니다. 바로 롯데월드입니다. 롯데월드. 이 안에서 123층짜리인데 주택이 상층부에 보시면 한 20개 층이 있습니다.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래서 이같이 건물 속에서 주택이 여러분 개층하면 연속될 필요가 없어요. 요쪽 층 하나 주택, 또 한참 밑에 여기 하나 주택, 그 밑에도 주택, 또 여기도 가니까 주택입니다. 다 뭐 오피스예요, 오피스. 아니면 주택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네요. 건물 속에서 5개 층이 주택입니다. 이것들 아파트가 됩니다. 연속될 필요가 없어요. 띄엄띄엄해서 주택으로 등기친 것이 5개층 나왔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무조건요, 외행상 5층 이상 나와야 돼. 무조건요. 그래서 요 5개층 이상입니다. 그러면요, 연립과 다세대는 5개층이면 절대 안 되겠죠. 구분해서 소유한 주택인데 요거 중에는 필연적으로 뭡니까? 5개층이면 아파트라. 그러니까 4개층까지 이하만 주택으로 구분 등기 쳤는데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연립은 큰 평수 빌라, 요건 작은 평수 빌라. 해서요, 요 한동에서는 주택의 바닥 역시 면적의 합계 이것이 660제곱미터 200평, 요거를 초과하는 큰 평수 빌라 연립, 이하인 작은 평수 빌라 다 세대, 큰 빌라, 큰 빌라 연립, 평수 작은 빌라 다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과 단독의 구분되는 층표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요 개층 연면적, 또 층수와 바닥면적, 또 합계, 이런 표현들은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 처음 잡을 때 잘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택의 분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까지 보셨습니다. 보셨고 4번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예.